조류계의 대표 사랑꾼 젠투펭귄. 뒤뚱뒤뚱한 걸음걸이로 바닷가에서 예쁜 자갈을 물어와 보금자리에 있는 연인에게 선물합니다. 몇 번이고 바다와 보금자리를 왕복하죠. 사실 이 자갈은 젠투펭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암컷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이죠. 새들도 사랑을 할까요? 사실 인간들은 동물의 모습에 인간의 모습을 투영해서 생각하길 좋아합니다. 어떤 새를 로맨티스트라고 표현하거나 바람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죠. 이들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번식이고 여러 가지 구애 방법은 번식을 잘하기 위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럼 과연 새들도 사랑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새들에게선 인간의 사랑과 또 인간관계와 비슷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맷비둘기는 서로 정성스럽게 단장해주고 아주 오래도록 부리로 톡톡 눈 주위와 목덜미를 부벼주고 입맞춤을 나눕니다. 이 부분은 알을 낳으면 더 진가가 발휘되는데요. 번갈아 가면서 알을 품고 새끼가 나오면 협동해서 먹이를 구해오면서 아주 애틋하고 협조적인 부부관계를 보여줍니다. 인간보다 낫죠?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탉은 먹이를 발견하면 암컷을 불러서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때로 새들은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새들도 예술을 할까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바우어새는 아름다운 둥지를 만듭니다. 잔가지와 풀을 엮어서 요새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드는데요. 중요한 건 자신의 깃털색처럼 둥지도 파란색으로 꾸민다는 것입니다. 보라색, 파란색, 검은색의 야생 열매와 침, 목탄까지 섞어서 파란색 물감을 만듭니다. 또 둥지 주위는 병뚜껑, 라이터, 플라스틱 조각 같은 온갖 파란 물건을 물어다 예쁘게 장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들의 화려한 노랫소리나 공작이 예쁜 깃털 같은 것은 진화의 산물일 뿐 거기에 창조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들이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산출물들이 다른 존재를 유혹하기 위한 예술과 창조가 아니라면 뭐라고 부를까요? 새들도 행복을 느낄까요? 개똥집박이는 유명한 술꾼입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익어서 알코올화가 되어버린 열매를 먹은 개똥집박이는 그만 취해버리고 맙니다. 잔뜩 취해서 하늘을 지그재그로 나르는 개똥집박이, 완전히 쾌락주의자죠. 새들에게는 현재의 즐거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욕망을 따르며 자신을 통제하지도 않고 욕구를 포기하는 데도 관심이 없죠. 새는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을 줄 아는 것, 여기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새들에 관한 짧은 철학을 소개해 봤는데요. 이거 표지도 너무 예쁘죠? 이 책이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새들의 습성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새들을 관찰하면서 깨닫는 그런 통찰력이 저의 뼈를 때렸습니다. 새들에겐 선과 악이 있을까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할까요? 이 책을 두 분이 썼는데 한 분은 조류학자이고 한 분은 철학자세요.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이분들이 진보적이고 열려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새들의 세계를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그렇게 시야가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녀석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엄마 미소, 아빠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새들에 관한 짧은 철학입니다.